명도를 하면서 제가 고소를 당했었어요. 한 건물에서 4건 정도 당했죠. 첫 번째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공실 상태가 유지됐던 곳이에요. 전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었냐면 한 번 갈 때마다 수도 계량기랑 전기 계량기를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수도 계량기가 1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주택관리업체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2년 정도 관리 대장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매월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숫자가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공실이라고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공실이라고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집행권한 없이 문을 개방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원칙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었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문서는 송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럼 결국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상태에서 내부를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강제 개문을 하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님과 동행하에 그때 당시에 3개 호실을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했어요. 법원에서 강제 개문을 했고요. 역시나 내부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람이 산 흔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파리가 한 1,200마리가 바닥에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기를 확인을 하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변기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행관님이랑 동행해서 문을 땄는데 짐도 하나도 없었고요. 집행관님이 저한테 인도 명령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신 거니까 비밀번호 변경하셔도 됩니다. 명도는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직원분이 비밀번호 변경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행관님이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비밀번호 변경하시죠? 라고 진행을 했고 그 직원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한 집행이지 강제집행 권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 말이 원칙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집행관님이 사건을 처리를 할 때마다 사건 처리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출을 했었고 제가 임의대로 비밀번호 변경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다르고 좀 어다르더라고요. 그 비밀번호를 누가 변경을 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한 건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님은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결국에는 제가 임의대로 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당한 거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죠.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대전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금 경매 입찰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경매로 낙찰 받아서 명도를 하다가 역컨설팅을 당해서 역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하다가 고소당한 거죠.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부터 재판 1심, 그 다음 2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하다가 이렇게 고소를 자주 당하나요?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거는 낙찰자를 위한 법이 대부분입니다. 제 사례는 아니지만 공실인 거죠. 사람 불러서 이제 문을 땁니다. 어차피 내가 낙찰도 받았고 잔금도 치러서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문을 강제로 개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이 봤는데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낙찰자를 괴롭히려고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사실 고소 당할 일은 없습니다. 1심 때 겨울이었잖아요. 기간이 지금 1년 정도 걸리는 걸까요? 처음에 고소를 제가 당했던 시점이 아마 22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1심 재판이 들어갔던 게 22년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23년도 1월쯤에 1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무죄였었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가지고 오늘 선고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기간을 보게 되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아예 끝났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대법원에다가 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1심, 2심 만약에 다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또 심리를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형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법원 변론기일 때나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전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허무한 경우들은 변론기일이 있어갖고 시간 빼서 왕복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니까 대전 법원까지 왔는데 1분 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분 만에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검찰 측에서 증인한테 이제 법원에 참석하라는 그걸 보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힘들죠. 그런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제가 뭐 고소를 당한 게 여러 가지 좀 일이 있는데 공매를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막 문을 따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전 아니고서야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온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임장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고물주님 강의 들으면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 그럼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정말 지식적인 정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할 만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 들으신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있어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론이 아니라 전 정말 실전이거든요. 경매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도하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있는지 정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실전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법원 왔습니다. 경매로 해서 입찰하려고 왔을 때랑 형사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선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형사 보상 및 비용 보상 청구 안내라고 되어 있죠. 법원 법정에 또 앉아 있는데 그 경매로 해서 앉아 있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한 20명 정도가 오늘 선고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심이거든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신 분들이 다 원심 파기가 되고 다 유죄로 해가지고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1심 때 제가 무죄를 받았고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가 기각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대법원으로 해서 상고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소를 한 4번 정도 당했는데 전부 다 악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고소를 한 점유자분들이 있는데 저를 상대로 역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일부러 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일 기분이 좋은 거는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벌금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나올 스탠스를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똑같아요. 형사를 해서 고소를 하고요. 그게 이제 유죄가 나와서 벌금 얼마라도 나왔을 경우에 그걸로 이제 민사 청구가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 사건이 무죄가 굉장히 또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무죄로 잘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검찰을 상대로 해서 제가 그동안 1심,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비용 보상 청구를 또 해야겠죠. 그 과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